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작고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고 거실 탁자 위에는 은행 서류와 사채 청구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찍힌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정연은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최소한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한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했던 아내. 세월이 흘러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가족이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과연 용서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개월 전 늦은 밤 11시, 정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오래된 친구 도영의 이름이 떴습니다. 정연아, 미안하다. 나 지금 너무 급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기운이 섞인 듯 쉰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목소리가. 정연이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친구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대. 사업 자금이 잠깐 막혔는데 서류만 있으면 내일 바로 통과돼. 너 아니면 안 돼. 제발 좀 도와줘라. 정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증? 그건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생활 15년 동안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는 선배들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알아, 어려운 부탁인 거. 근데 이번 한 번만이야. 정말 곧 정리돼. 내가 갚을게. 내 신용에 피해가지 않게 내가 잘할게. 도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던 사이, 아들 돌잔치에도 왔던 사람. 정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과 두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언젠가 나도 도움받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대신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고맙다. 정연아, 평생 잊지 않을게.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며칠 뒤 도영의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도영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정연은 퇴근길에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정현 씨, 영영은행입니다. 최도영 씨 보증서 신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지금 보증인으로 서 계신 채무자분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관련 채무 10억 원에 대한 상환 책임이 손정현 씨께 발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친구가 분명 이번 주에 갚는다고. 저희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증인께서 상환 의무를 지셔야 합니다. 기한 내 상환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보증인께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연은 잠시 서류철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10억? 경찰 월급으로는 턱없이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 압류 통보장이 날아왔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혔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저축보험도 퇴직연금도 해약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차를 팔고 아내의 적금까지 깨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경찰서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손정연 말이야. 친구 보증 잘못 써서 10억 떠안게 됐대. 어떻게 하냐? 진짜야? 경찰이 그 정도면 큰일인데 뒷말이 돌았습니다. 며칠 뒤 서장이 정연을 불렀습니다. 정연 씨, 당분간 쉬게. 서장의 말이 짧았습니다. 서장님, 저 정말... 정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네. 하지만 지금은 자네 앞가림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정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연은 오래 고민했습니다. 제복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지를 반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밀려왔고 자책이 뒤섞였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선택은 그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강요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흐릿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선택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전화를 받았을까? 며칠 뒤부터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손정연 있지? 돈 갚을 때 됐지 않아? 이자라도 내 안 그러면 가족들 고생할 거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방에 숨겼습니다. 민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무서워. 승현은 말없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연은 점점 술을 찾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술 냄새와 한숨이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돈 내놔. 이자도 안 내고 버티는 거야?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잠시 후 순찰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문소리만 나도 놀랐습니다. 아들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연은 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에 기대섰습니다. 당신 또 마셨어요? 지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정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신 좀 차려요. 나줘.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지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정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정연 씨 부인 되시나요? 아, 남편분이 술 취하신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계셔서 저희가 보호차 인계한 상태입니다. 오셔서 데려가시겠어요? 지연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앞 정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당신 지연이 다가갔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라도 지켜야죠. 애들 생각 좀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뒤에서 승현과 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정연은 그들을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이제 뭘 어떻게 할 건지 말해요. 우리 집은요? 애들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서 앞이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정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팔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전 애들 데리고 갈 거예요. 지연아, 당신은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요. 애들은 내가 지킬 거예요.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정연과 지연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은행 서류와 사채 청구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찍힌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정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최소한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 승현이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동생 민재가 형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두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승현아, 민재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 승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형의 뒤에 숨었습니다. 정연은 아들들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두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책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움직임은 빨랐지만 조용했습니다. 승현과 민재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술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들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짐 챙겼니? 승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네 집에 가서 좀 있을 거야. 괜찮아.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지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연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애들은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결심이 서렸습니다.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친척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지연의 언니 박지영이었습니다. 지연보다 5살 많았습니다. 지연아. 지영은 동생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짧은 머리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들어와. 어서. 지영은 세 사람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애들아, 인사해. 이모야. 승현과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지영은 두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모가 도와줄게. 그녀는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배고프지? 지영은 동생과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날아갔어, 집도 저축도.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하고 있어? 술만 마셔 말도 안 통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다 하지만 넌 강한 애야. 이겨낼 수 있어. 언니, 당분간 여기 있어. 좁지만 방 하나 줄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근데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미안해. 알지, 최대한 빨리 자리 잡고 나갈게. 천천히 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작은 방 하나가 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승현과 민재는 어머니 양옆에 누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승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작은 결심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연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술은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족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지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두 아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계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성껏 차렸습니다. 승현과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학교 가야지. 지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억지로 만든 밝음이었습니다. 승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제대로 빗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 가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녁에 올게. 민재 잘 챙겨. 승현은 대답 대신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민재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언제 집에 가?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엄마 말 잘 듣자. 학교에서 아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승현의 옷이 작아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민재의 신발이 낡았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쟤네 집 망했대. 아빠가 사업 실패했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승현은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뜨거웠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점심시간 승현은 매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그는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승현아, 이거 먹어. 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배 안 고파. 하지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는 빵을 책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승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방과 후 승현은 민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네 집이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선 곳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작은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연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 8시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저녁 만들게.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모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줄게. 하지만 그녀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밤, 지연은 아이들이 잠든 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급과 생활비를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연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켜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빈 병도 있었고 반쯤 찬 병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이자라도 내. 정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피했습니다. 내가 뭐가 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났습니다. 승현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민재는 형을 따라 공부했습니다. 그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지연은 일자리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승현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지연은 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승현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나왔습니다. 민재도 박수를 쳤습니다. 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특별히 고기를 샀습니다. 적은 양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많이 먹어. 식탁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승현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승현은 커튼을 닫았습니다. 정연은 그날도 술을 마셨습니다. 아들의 상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지연과 두 아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정연은 혼자 무너져 갔습니다.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20해가 지나 2025년이 되었습니다. 승현은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32살이 되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승현은 달라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환자 차트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승현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그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지실 겁니다. 약 잘 드시고 쉬세요. 환자는 고마워했습니다. 승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식적인 미소였습니다. 점심시간 승현은 혼자 식당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불렀지만 거절했습니다. 먼저 드세요. 차트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빠르게 먹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달리 밝았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형, 주말에 시간 돼? 전화로 물었습니다. 승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당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시간 좀 내봐.
승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빠져나올게. 민재는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형. 엄마 좋아하시겠다. 지연은 이제 55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했습니다. 식당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모, 오늘 김치 맛있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가져가세요. 조금 더 담아드릴게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모네 집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승현과 민재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된 큰아들, 대학원생인 둘째 아들. 자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 컸어, 정말 잘 컸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말,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지연의 생신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민재가 케이크를 내놓았습니다. 승현도 선물을 건넸습니다. 건강하세요, 엄마.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재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요즘 어때? 많이 바빠? 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직도 많고 환자도 많아서 건강 챙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승현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이제 의사예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승현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정연은 낡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주 숨이 찼습니다. 기침도 잦았습니다. 괜찮아? 현장 감독이 물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몇 젓가락 먹고 그만두었습니다.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습관처럼 따랐습니다. 한 잔, 두 잔.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표시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언제였지, 아이들은 몇 살이 됐을까?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흘렀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뭐가 된 거지?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20년 전에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에 뭔가 묻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멍하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아팠습니다.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세월은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승현과 민재는 성장했습니다. 지연은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네 사람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아직 그들을 다시 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승현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새 환자 몇 명 들어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승현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3명이요. 오전에 2명, 오후에 1명. 응급실에서 올라온 환자도 있어요. 상태가 안 좋대요. 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 가운을 여미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폐렴이었습니다. 점심 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407호 환자 차트예요. 승현은 차트를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현.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는 차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나이, 주소, 증상.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위암 말기, 전이 소견, 예후 불량. 승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트를 꽉 쥐었습니다. 이 환자 제가 맞나요? 네. 응급실에서 배정됐어요. 승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407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올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른 몸,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승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정연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현이 들어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승현?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승현은 말을 잃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당의 손승현입니다. 형식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의사가 됐구나. 승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꽉 쥐었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의사로서의 질문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정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니, 1년쯤 됐나? 왜 진작 오지 않으셨습니까? 승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제어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승연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알아. 의사들이 다 말해줬어. 정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대? 승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와. 얼마나 남았냐고. 정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승연은 차트를 덮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몇 개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승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검사 일정 잡겠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할 겁니다. 승연아. 정연이 불렀습니다. 승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승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승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간호사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다 지나갔습니다. 승연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본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미안하다던 그 목소리. 승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았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민재야, 너 지금 시간 돼? 응. 무슨 일이야? 승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야, 아버지를 만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병원에 환자로 왔어. 민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상태가 어때?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형, 나 지금 갈게. 아니, 괜찮아. 일단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하지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좀 정리가 안 돼. 승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0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승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비 오던 밤, 울던 어머니, 떠나던 순간,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차트를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승연을 기다렸습니다. 다리를 떨며 불안해했습니다. 승연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갈 거야?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형은 어땠어? 최악이야. 상태도 내 마음도. 승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재는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 감당하지 마. 두 형제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407호 앞에 섰습니다. 승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정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까지.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는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는 건장했습니다. 지금은 앙상했습니다. 앉아라. 정연이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많이 컸구나. 진부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됐다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승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할 말이 그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고요? 승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연락 한 번 없으셨잖아요. 정연은 움찔했습니다. 승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우리 키웠어요. 알아, 나도 알아. 아시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승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민재가 형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진정해. 하지만 승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없는 애들이라고.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밤마다 울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다고. 근데 전 뭐라고 해줘야 했겠어요? 승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 평생 다짐했어요. 아버지처럼은 안 되겠다고. 절대로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고. 승현아. 정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승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병 걸렸다고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나는 그냥 죽기 전에 너희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진작 오시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희 앞에 설 자격이. 맞아요. 자격 없으세요. 승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정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미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형, 우리 나가자. 민재가 승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승연은 일어났습니다. 치료는 제대로 받으세요. 전 의사니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승연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재도 따라갔습니다. 승연아, 민재야. 정연이 불렀습니다. 두 아들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침대에 웅크린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승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재도 뒤따랐습니다. 복도에서 두 형제는 멈춰 섰습니다. 승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형?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승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힘들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민재도 울었습니다. 두 형제는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20년의 상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재가 물었습니다. 승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승연은 정연을 피했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환자가 선생님을 원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승연은 할 수 없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최소한의 진료만 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아들의 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치료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연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재야, 안녕하세요. 민재는 존댓말을 했습니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정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보증을 서셨어요?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정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가 절박했어. 사업이 망해서 죽고 싶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어. 그 친구를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가족을 버리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나는 해결하려고 했어.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그런데요? 안 됐어. 일은 안 풀렸고, 빚은 늘어났고.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현실을 잊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 돌아올 수 없게 됐어.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말고 다른 말은 없으세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힘들 때마다. 정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게 나를 더 괴롭혔어. 그럼 왜 안 오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희 엄마한테도, 너희한테도.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 정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정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너희 엄마를 닮았구나. 강하고 따뜻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망쳐버린 게 너무 많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대. 의사들이 그러더라. 민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승연이 형이 좋은 의사예요. 알아, 자랑스럽다 정말로. 정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희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민재는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뭐? 엄마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민재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전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죽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으세요. 제발.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승연이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승연은 조용히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연이 눈을 떴습니다. 승연아. 승연은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효과 있을까? 모릅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빨리 나빠집니다. 정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무섭다 죽는 게. 승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너희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가는 거야. 승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해.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후회하세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셨을 거예요? 정연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보증 같은 거 안 섰을 거야. 너희를 지켰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 승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후회해요. 승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한 시간들을요. 그게 저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 인생까지 망쳐서. 망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승연은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힘들 겁니다. 견딜 수 있어. 왜요? 왜 견디려고 하세요? 정연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승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치료하세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연은 약물 주입을 받았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구토가 계속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승현은 매일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차트를 보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힘들다, 많이 힘들어. 정연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견뎌야 효과가 있어요. 승현의 말은 의사로서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정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승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407호 응급입니다. 승현은 뛰어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연은 침대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숨이 찼습니다. 활력 징후 체크. 승현이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혈압 80에 50입니다. 링거 속도 올리고 산소 농도 높여. 승현은 정연의 맥을 짚었습니다. 약하고 빨랐습니다. 아버지, 저 보이세요?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연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있어요. 승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응급 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습니다.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승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오늘 밤 지켜봐야 해요.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차트를 보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정연은 잠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잠이었습니다. 새벽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형? 승현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안정됐어.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많이 놀랐어. 갑자기 연락받아서. 미안. 걱정시키려던 건 아니었어. 두 형제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형, 아버지 살 수 있어? 승현은 침묵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럼 됐어. 형이 최선을 다하면. 민재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도 쉬어. 내가 지킬게. 승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담당이니까. 담당이기 전에 사람이야. 쉬어야지. 민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승현은 망설이다 앉았습니다. 얼마 후 승현은 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정연이 눈을 떴습니다. 민재를 보았습니다. 민재야, 깨셨어요? 어떠세요? 좀 나은 것 같아.
정연은 옆을 보았습니다. 승연이 의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지켰구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살렸어요. 응급 상황이었대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연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니까요. 정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승연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는 일어났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승연아, 고맙다. 내가 살려줬어. 승연은 차트를 들었습니다. 제 일이에요. 의사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에게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엄마도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봐야 하니?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네. 엄마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알았다. 갈게. 이틀 후 지연이 병원에 왔습니다. 로비에서 승연과 민재를 만났습니다. 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연은 아들들을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너희 정말 대단해. 엄마, 괜찮으세요? 승연이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봐야지. 20년이나 됐는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407호가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연은 문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익숙하고도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밖에 있을게요. 승연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녀는 손을 문고리에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연의 입이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작고 떨렸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남편은 건강했습니다. 웃음도 많았습니다.
지금 눈앞의 남자는 달랐습니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빠진 머리카락. 병든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슬프고 후회로 가득한 눈빛. 오래간만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정연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휘청였습니다. 앉아 계세요. 몸 안 좋으시잖아요. 지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정연은 다시 앉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정연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애들 잘 키웠더라. 정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승연이는 의사가 됐고 민재도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지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미안해. 그 말 지겹지도 않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특히 민재는.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는 밤마다 울었어요. 아빠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안 왔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릴 버렸어요? 왜? 정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희 앞에 설 자격이.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정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린 가족이었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견뎌야 했잖아요. 정연은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연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움도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초라했습니다. 병들고 늙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이요. 2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애들 밥 먹이려고, 학교 보내려고.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지연. 근데 애들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저 애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은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당신 없이.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애들이 무사했어.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찬 가게 해요. 작지만 괜찮아요. 혼자? 네.
혼자 살아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외롭겠다. 익숙해요. 20년이면 익숙해지죠. 지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아. 정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지연의 손을 향해.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믿어줘.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정말로 그게 거짓은 아니야.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남은 시간 애들 곁에 있고 싶어. 그리고 정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을 보았습니다. 내 곁에도 있고 싶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애들이 기다려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와줄 수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지연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연 씨, 응? 죽지 마세요. 제발. 정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애들이 이제 막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럴게, 꼭 그럴게. 지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승현과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두 아들을 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엄마. 두 아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지연은 아들들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풀어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2달이 지났습니다. 정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항암 치료에 반응했습니다. 기적이에요.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승현도 놀랐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시간을 벌었습니다. 정연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결정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연은 놀랐습니다. 승현과 민재도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생각한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조심스럽게.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정연은 작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해, 너무 과분하지. 첫 저녁 식사였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민재야. 제가 검사 일정 잡아놨어요. 승연도 말했습니다. 정연은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덕분에 살아있어. 지연이 밥을 더 떴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운 차려야죠. 정연은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녁 후 정연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연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해도 될까? 지연은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승연과 민재는 거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점점 가족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개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네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네. 지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습니다. 승연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정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해. 승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대신 말했습니다. 충분해요, 아버지. 지연은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있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다시 모였어. 정연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지연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아요.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온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연이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승연과 민재가 지켜보았습니다. 형, 신기하지 않아? 응, 정말 신기해.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승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러게, 늦었지만 다행이야.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웃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엄마가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민재가 반찬을 권했습니다. 정연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맛있다, 역시 엄마 솜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을 보았습니다. 당신이라고 불러도 될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정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작은 허락이었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밤, 정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에게 그리고 지연에게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감사의 말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말들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편지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서툴지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응. 맛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재가 웃었습니다. 정연도 웃었습니다. 지연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은 편지를 꺼내어 한자 한자 조용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 승연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정연도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지연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그제야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다시 함께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늦은 화해였지만 그 어떤 시작보다도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의 햇살 같은 따뜻함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이었습니다.